기원전 55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와 브리타니아를 잇는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와 그의 1만 군단을 맞이한 것은 깎아지른 듯한 백악질 절벽과 브리톤인들의 화살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거주자가 존재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목축과 농경을 통해 생활했으며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조직을 바탕으로 스톤헨지와 같은 거석 구조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는 유럽 본토에서 켈트인들이 철기를 가지고 브리타니아로 넘어왔습니다. 켈트인들은 화폐를 도입하고 왕국을 세웠으며 사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새로운 기회와 예술을 개발했습니다. 무기로는 단검과 장검, 농업도구로 낫과 도끼와 쟁기의 보습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은 철제 부품을 사용한 전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철기 시대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언덕 위의 성체와 마을을 이룬 집단 농가, 넓은 농지와 나무숲, 널따란 목장 등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성체는 경관 요새로서 주민들을 수용할 건물들과 가축을 가두고 곡식을 보관할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체를 거점으로 켈트족 전사들은 동족들에 대한 과도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원주민들의 종속적 지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켈트 우두머리들의 호화로운 분묘는 켈트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에 켈트족의 분파인 벨가이족이 남동부 잉글랜드에 침입했습니다. 원주 켈트족마저 물리치고 팽창한 이들은 템즈강 하구와 그 주변에 군사적 귀족정을 바탕으로 왕국을 세워나갔고 그에 따라 잉글랜드 남동부에선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덕 성체가 사라지고 평화지대에 좀 더 넓고 밀집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도시들은 보다 넓은 지역을 통괄하는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서부 고지대 지방에서는 보다 지방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숫자도 훨씬 적은 데다 규모도 작아 가족 단위의 집터에 불과했던 언덕 성체에는 주화도 없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에는 몸에 푸른 물감을 칠했기에 로마인들로부터 색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린 픽트족과 문신을 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 그 이름이 붙은 스코트족이 거주했습니다. 켈트계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을 따 이 지역 전체가 스코틀랜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켈트 사회는 크게 전사 귀족층과 농민층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철기로 무장한 채 전차를 타고 적진에 돌격했습니다. 농민들은 철제 도끼로 나무를 베고 철제 농기구로 땅을 기간했습니다. 이들은 밀과 보리를 경작하고 양, 돼지, 소 등을 길렀습니다. 또한 새 막대기와 주화를 화폐로 사용하였습니다. 독일 제작 공예 기술이 발달하여 아름다운 곡선들로 이루어진 장식들이 나타났고 청동 방패나 칼집, 제기, 거울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켈트족 사회에서는 드루이드라는 사제들이 중요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이며 마술적인 힘에 대한 제사를 관장했고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사람의 몸을 오가며 숲, 시내, 우물, 바위 등의 자연물에 신령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겨우살이를 신성시했으며 오크나무 숲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드루이드들은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으며 사제일 뿐만 아니라 의사이자 교사이며 예언자이자 재판관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기원전 55년 카이사르가 마주한 브리튼은 완전히 미개한 야만인들의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문명보다는 뒤떨어진 것이었지만 정착 농업, 철제 무기와 도구, 화폐, 훌륭한 도시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로마군은 브리튼 섬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완강한 저항에 카이사르는 군단을 물립니다. 이듬해 25,000명의 군단과 함께 재침공한 카이사르는 브리튼 왕들 중 가장 강력했던 카시벨라우누스를 굴복시켰지만 갈리아에서의 반란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카이사르의 브리튼 침공은 일시적인 성과일 뿐 브리튼 섬을 항구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의 브리튼 정복이 재개된 것은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으로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가 약 4만의 병력을 이끌고 브리톤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켄트 지방을 점령한 뒤 카투벨라우니족의 본거지인 카물로 두눔으로 진군하여 쿠노 벨리우스의 아들 카라타쿠스를 굴복시켰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몸소 브리튼으로 행차하여 브리튼 왕들의 항복을 받고 로마로 개선했습니다. 그로부터 서기 47년까지 로마군은 브리튼의 남부 저지대를 정복해 들어왔고 61년에는 웨일즈 서북부에 있는 드루이드교의 성지이자 로마에 대한 저항의 본거지인 앵글시 섬에 쳐들어가 드루이드들과 무녀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켈트족의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케니족의 왕 프라스타구스가 죽자 로마는 그의 영지를 몰수했는데 이에 왕비 보아디케아가 항의하자 로마의 관리들은 그녀를 매질하고 그녀의 딸들을 능욕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이케니족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여러 부족의 호응으로 반란은 삽시간에 동부 일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런던, 콜체스터, 베룰라미움 등의 여러 도시가 불탔고 수많은 로마인과 로마에 부역한 켈트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앵글시에서 회군한 로마군에 의해 반란은 진압되었고 8만 명의 브리톤인들이 살해당했으며 왕비 보아디케아는 자살했습니다. 보아디케아는 초기 브리튼의 여자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녀의 상은 영국 의사당 근처 웨스터민스터 교 위에 서 있습니다. 서기 100년경까지 로마는 브리튼에 4개의 군단을 두었다가 이후 3개로 줄였습니다. 하나는 남부 웨일즈의 이스카에, 하나는 북서부의 데바에, 하나는 에보라쿰에 두었습니다. 군단 주둔지와 런던 사이에는 로마식 도로가 깔렸고 이는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교역망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의 기본 구조는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남부를 장악한 로마는 계속 북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기 78년 브리튼 총독이 된 율리우스 아글리콜라는 웨일즈를 완전 정복한 뒤 눈을 북쪽으로 돌려 스코틀랜드의 로울랜즈를 공략하고 포스만에서 클라이드만에 이르는 선을 따라 방어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하일랜즈까지 쳐들어가 칼레도니아인이라 불린 피트족 야만족들을 쳐부쉈으나 호전적인 이들의 공격에 밀려 로마의 방어선은 타인경과 소레이만 사이의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12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방어선을 따라 돌로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면서 128년에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완성했습니다. 방벽의 길이는 120km에 달했으며 수많은 요새와 망루에 병사들을 주둔시켰습니다. 스코틀랜드 중부의 비옥한 땅을 탐낸 로마인들은 142년 다시 포스만과 클라이드만에 이르는 선을 따라서 방벽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누스 방벽이라고 불린 이 방벽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하드리아누스 방벽으로 후퇴했습니다. 요새들과 방벽으로 보호된 브리톤인들은 약 300년간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인들은 켈트족의 우두머리에게 약간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로마 문명의 우월성을 가시하여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로마적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제대 군인들이 세운 콜로니아입니다. 콜체스터, 링컨, 글로스터, 요크 등이 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켈트족의 기존 도읍에 도시의 칭호를 부여한 무니키피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리튼의 부족들을 몇몇 칸톤이라 불리는 주에 집결시킨 뒤 각 칸톤의 수도를 만들고 이에 키비타스, 곧 도시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래 군영이었던 도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오늘날 영국 지명의 어미에 캐스터, 체스터, 세스터 등이 붙어있는 곳이 바로 그런 도시들입니다. 랭커스터, 윈체스터, 사이런세스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부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의회를 지녔고 시의회에서 도시부터 주변의 농촌까지의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행정관을 뽑았습니다. 이때 건설된 도시들 중 큰 규모로는 1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진 런던이 있고 2,500명의 실체스터와 1,000명 정도의 소규모 키비타스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직각으로 꺾이는 격장 모양 도로들이 있었고 공공건물과 점포들로 둘러싸인 광장, 그리고 신전, 공화당, 공중목욕탕, 극장과 경기장 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리톤인들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중 로마의 관리나 부유한 브리톤인들은 빌라라고 불리는 독립된 농장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빌라 중 어떤 것은 광대하고 호화로웠으며 중앙난방장치, 유리세공, 목욕탕 등 도시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빌라에는 넓은 토지가 딸려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노예들이, 일부는 소장인들이 경작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관리들은 브리튼에서 소수의 지배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제력이 굳건할 동안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힘이 약화될 징조가 보이면 언제든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197년에 브리튼 총독 클로디우스 알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 브리튼 주둔군을 잉글랜드에서 철수하였을 때 이러한 조짐이 나타났으며 한때 하드리안스 방벽이 픽트윈에 의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벽은 재건되고 로마의 지배는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 296년에 카라우스스가 브리튼 황제를 자칭하고 독립을 선언했다가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혼란을 틈타 스코트족과 피트족이 침입했고 동시에 북부 유럽의 색슨족이 잉글랜드 남동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색슨 해안백이라는 새로운 관리를 임명하여 해안 수비대를 맡겼으나 이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367년 브리튼은 아일랜드의 켈트족과 스코틀랜드의 피트족 그리고 대륙의 색슨족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았으며 많은 잉글랜드 주민들이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383년 브리튼의 주둔군에 의해 황제로 옹립된 마그누스 막시무스는 군의 일부를 이끌고 갈리아를 건너가고 398년에는 스틸리코 장군이 비시고트족을 막기 위해 또다시 브리튼에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이윽고 409년
이렇다 할 싸움 없이 로마의 지배가 막을 내렸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는 브리튼 주민들에게 로마는 더 이상 그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브리튼의 역사는 독자적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지배는 브리튼에 로마의 문화를 유입시켰고 부유한 지식인 계층은 그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가장 로마한 사람들은 도시민이었습니다. 라틴어가 법률, 사업, 정치, 문화의 언어가 되었으며 고전적인 로마 조각가 모자이크가 추상적인 켈트 장식을 몰아냈습니다. 도시민들은 토가를 입고 포도주를 마시고 목욕탕에 갔으며 로마의 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빌라 주민들 역시 도시의 본을 따랐으나 대다수였던 시골 농민들은 이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몰랐고 여전히 켈트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인의 지배는 그저 과세와 징발만을 의미했습니다. 외견상 로마인으로 보였지만 내면은 켈트적이었기에 로마의 지배가 물러나자 그들 고유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게다가 도시는 로마인을 쇠퇴하기 시작했기에 5세기 중엽에 앵글로색슨족이 마주한 것은 로마적이라기보다는 켈트적인 브리튼이었습니다. 이후 한 세기 반에 걸친 앵글로색슨의 침입은 로마의 유산을 거의 쓸어버렸고 영구적으로 남게 된 것은 로마의 길과 도시의 터전 그리고 브리튼의 그리스도교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받게 했던 로마 제국 초기에는 브리튼에서도 기독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로마 병사인 올번이었습니다. 올번이 순교한 도시 베룰라미움은 순교자의 이름을 따 이후 세인트 올번즈라 불렸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직후 런던과 요크, 링컨의 주교들이 아를르의 공의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튼에서는 기독교 이단도 나타났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직 신의 은총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통 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부식시키기 위해 갈리아 교회는 492년에 성 게르마누스를 브리튼에 파견했고 그 밑에서 공부한 성 패트릭과 켈트 전도사들이 로마의 정통 교리를 브리튼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켈트 그리스도교가 이후 앵글로 색슨족을 개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